이름 관련 책 나온 것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이름에 기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름이 개운과 연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마음공부 몸공부의 현희입니다. 오늘은 개운법 영상으로 계명에 관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수년간 개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름 개운법, 계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요. 수년간 계명에 관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군데 실제로 이름 짓는 곳을 방문해 보기도 하였고요. 이름 개운법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이름은 나의 정체성이죠. 나를 정의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이름을 부모님께서 김바보라고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나를 바보야, 바보야 한다면 난 바보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야 좋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이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김바보 말고 김천재라고 이름 지어준다면 어떨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름 대부분은 부모님이 잘 살고 잘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시지 김바보라고 지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김천재라고 지어 불러주는데 애가 천재가 되나요? 인생이 잘 풀리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김천재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의 의식작용에서 네가 천재라고? 천재, 웃기시네. 이런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름을 너무 좋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감정, 불러주는 사람들의 질투나 비웃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을 통해 사람들의 나에 대한 좋은 감정, 나에 대한 좋은 인식,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모든 기운적 작용이 나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리의 각각의 음운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책이나 또 이름을 직접 지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누구는 10%, 30%, 누구는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90%라고 하면 이름을 짓는 즉시 운명이 변화되는 게 보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까지 즉각적이면서도 인생을 바꿀 만큼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은 드문데요. 운명이 사주팔자, 풍수, 전생과 현생의 공덕 등 여러 가지 운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이름 단독만으로 90%까지는 힘들지 않나 싶고 저는 많으면 30% 정도 선 내에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하면 첫째, 소리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씨가 실험한 물 결정 사진이라든지 특정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었더니 옆에 대조군보다 더 잘 자란다든지 하는 실험 결과들을 보셨을 거예요. 둘째, 아는 후배가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 후배의 여자친구가 무당에게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물으러 갔더니 무당이 그 친구가 이름을 바꾸었냐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셋째, 어떤 분이 이름을 짓는 곳을 갔는데 이름을 보더니 자식 둘이를 팔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계명을 하러 가기 이전에 이미 자식을 둘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곳저곳에서 듣는 이야기라든지 이름에 기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름이 개운과 연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통 이름 감별법은 한자라든지 한자의 획수로 좋은 이름을 측정하는데요. 요새는 대세가 많이 바뀌어서 뜻보다도 소리를 가지고 좋은 이름인지 아닌지를 많이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첫째, 소리, 둘째, 그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이미지가 한자의 뜻이나 한자의 획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한자 획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처럼
이름을 한글로 쓰는 시대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좋은 이름을 찾는 방법은 첫째, 의문, 둘째, 단어, 셋째, 놀림이 안 되는 이름, 넷째, 전통적 방안을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의문은 자음이 상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첫 글자만 상생으로 돌아가게 하냐? 아니면 받침까지 상생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는 알 수 없고요. 성이 받침이 없다면 좋은 방법은 중간 글자 이름을 받침이 없는 이름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이 이씨다. 그러면 이 밑에 받침이 없죠? 이런 이름의 경우에는 중간 글자를 받침이 없는 글자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세훈이다. 이러면 상생으로 돌아가겠죠? 성이 김씨다. 그러면 밑에 받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직접 판단하셔야겠네요. 일단 저도 확신할 순 없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받침까지도 상생인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름 관련 책 나온 것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 이런 책을 본다고 해서 파악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자세한 내용을 다 감추어 두었고요. 다 자기들 이름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 중에 성공한 딱 맞는 예시들만 책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다들 이론이 다 다릅니다. 의문이 상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좋다는 책도 여러 권 보면 첫째, 첫 자음만 상생이면 된다. 둘째, 첫 자음 포함, 받침까지 상생이어야 한다. 셋째, 모음들까지도 상생이어야 한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 사실 제대로 된 이름 짓는 곳을 찾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나마 자기가 어떤 이론으로 이름을 짓는 곳인지 대충 확인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중시하는 곳에서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체를 몇 군데 정하시게 되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간명을 한번 넣어보세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에 배워보려고 하였다가 부모님 이름을 넣으니 거의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배우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간명을 한두 군데서 해보고 가장 정확하게 하는 곳으로 업체 선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명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간명을 해보고 업체를 고르세요. 광고는 많이 하는데 못 맞추는 곳이 많을 겁니다. 이름이 나오면 보통 3, 4개의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오링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나랑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보는 게 좋죠? 당사자가 그 이름을 생각하고 5번 정도 소리내어 되뇌이면서 다른 분이 엄지와 검지를 떼주면서 힘을 측정해보는 테스트입니다. 원래 이름과 새로 받은 3, 4가지 이름을 비교해보면 되세요. 당연히 좋은 이름이 힘이 더 강해져서 손이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확인해야 할 게 혹시나 놀림이 될 만한 이름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는 좋은데 특히 학생일 때 짓궂은 학생들이 이름을 약간 바꿔서 놀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름도 조금 걸러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이시면 큰 상관은 없을 듯 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름 2, 3가지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면 타로를 쳐본다거나 신점을 봐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늘 축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름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